하루 일책,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책을 파는 남자, 책 파는 사람. 책을 깊게 파보기도 하고요, 대신 판매도 해드리고요. 제가 쇼호스트 출신이라 다른 거 물건도 잘 팔지만 책을 팔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험을 팔고 삶을 팔고 성공을 파는 거 좋지 않습니까? 오늘 판매할 책 절대 긍정입니다. 김성환 님이 지었습니다. 이 책을 저는 좀 책을 빨리 봐요. 오늘 주문했는데,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왔더라고요. 또 오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후다닥 다 봤습니다. 2번 봤습니다. 이야, 그냥 뭐 접은 게 엄청 많아요. 주옥 같은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인 이야기, 살아있는 이야기를 썼거든요. 전장에서 무고한 역전승을 거두고 실패와 성공을 이룬 전장의 장수의 이야기.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김성환 씨는 그런 분입니다. 현재 매트라이프 전속 채널 영업 총괄 전무입니다. 1999년에 입사해서 딱 20년 됐네요. 20년 동안 매트라이프에서 어마어마한 실적과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쉽지 않은 기록을 창조한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세일즈맨을 양성해서 억대 연봉을 만드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본인의 지점에 90%까지 억대 연봉자를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20대 후반에요. 99년에 IMF가 터지고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월급의 90%를 이자 갚는 데 써야만 하는 절박한 위기를 역전의 출발점으로 바꾸어낸 그의 에너지는요, 절대 긍정이었습니다. 그런 마인드에서 나왔어요. 세일즈 세계에서는 드물게 조직의 비전과 팀워크와 시스템을 중시를 합니다. 300명이 넘는 스타임주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억대 소득자였던 것도 비전과 시스템의 힘 덕분이죠. 본인만 역전에 성공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을 역전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니까 볼만하잖아요. 믿을만하잖아요. 제가 보증합니다. 진짜 많이 적어놨어요. 이거 다 소개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생각을 해요. 시스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택배,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거, 요즘에는 택배 하면요,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오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시스템의 덕분이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시스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공한 사람의 시스템을 복제하시면 돼요. 그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처음에 딱 펼치자마자 이런 글이 있어요.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의 가속도를 붙이는 방법은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비즈니스맨 각자가 지녀야 할 절대 긍정의 마인드와 자세를 갖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여러 사람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야 됩니다.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루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1인자고요. 성공하신 분이 쓴 책이라 딱 잡자마자 느꼈습니다. 이야, 이게 책이 무겁다. 아니, 종이가 무거운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무겁다는 걸 느꼈어요. 왜 절대 긍정일까요? 왜? 100m 달리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100m 달리기 기록 측정을 시작한 건요, 1912년부터였습니다. 한동안 과학자와 육상 전문가들은 100m 달리기 기록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연구했어요. 과연 10초 벽을 깰 수 있을까? 10초 벽을 깰 수 있을까? 실제로 50년간 아무도 마의 10초 벽을 못 깼거든요. 그런데 1968년 짐 하인즈라는 선수가 9초 95를 기록합니다. 그 후에 어느 과학자가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와 인간의 근육, 심장, 폐활량 등 각종 관련 자료를 입력해서 계산을 했더니 인간이 아무리 빨라도 9초 7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9초 7호 미만이지 9초 7호는 깰 수 없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요, 2007년에 자메이카의 아사파 파윌, 유명하죠, 파윌. 이 파윌이라는 선수가 9초 74를 기록했죠. 9초 74. 그래서 그 이론은 맞지 않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못 깨는데 깨버렸잖아요. 뭘로? 절대 긍정으로.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객관적인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생각의 한계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해요. 나는 흙수저여서, 나는 물려받은 게 없어서, 나는 체력이 안 돼서, 나는 못생겨서, 나는 목소리가 작아서, 나는 내성적이야. 이런 환경을 탓해서 꿈을 줄이거나 포기하죠. 큰 성공이든 스스로가 원하는 행복한 삶이든 간에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때 더 기쁘지 않아요? 그게 더 성공 아닌가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요, 현실적인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탓하면서 포기하기 때문이죠. 역경이 있을수록 더 기쁠 텐데.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요, 환경이 인간의 삶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자, 환경이 인간의 삶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기후가 안 좋다? 이런 거 10%랍니다. 그렇다면 학벌이 좋거나 부모 잘 만나서 돈이 많거나 주변의 환경이 나무랄 데 없이 만족스러운 사람도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성공의 프리미엄은 10%.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10% 일찍 출발을 하니까. 90%가 있잖아요. 절대긍정의 성공 법칙 이렇습니다. 10의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 10배인 100의 성과를 내는 사람, 이 기울이는 노력의 차이는요, 10배가 아니라 1, 2가 될 수 있다. 그게 물에 끓는 점과 비슷하죠? 99도와 100도는 1도 차이지만 끓느냐 안 끓느냐처럼 성과가 10배인 사람은 노력이 10배가 아니라 1, 2 정도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 긍정적인 차이 1, 2가 10배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성과를 내신 분이 김성환님이에요. 흙수저고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돈도 없었고요. 그저 절대긍정 그리고 성실한 거, 이걸로 성공했어요. 75개월 연속 총 매출 전사 1위를 한 스타 MGA 대표 지점장이고요. 함께 일하는 세일즈맨의 50%, 많게는 90%가 억대의 연소득을 올리게 했고요. 그런데 출발은 평범했다는 거죠. 학벌이나 인맥도 없고 또 직장생활 경험이 없이 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지인도 없고 열악하죠.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을 했지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고요. 또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많은 분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삼심이 필요하다. 삼심, 초심, 열심, 뒷심. 시간이 지나도 처음에 가졌던 각오와 자신감을 잃지 않는 초심, 이게 되게 어려워요. 초심을 다시 찾는 게 어려워요. 사람은 편해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도전하는 불굴의 정신을 끈기 있게 유지하려는 열심,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하여 성과를 최대화하는 뒷심. 야, 이거 그쵸? 뒷심. 이 세 가지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에너지는 무엇보다도 긍정의 마인드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김성환 님이 지으신 절대긍정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원을 뽑을 때요, 가장 큰 기준이 긍정적 사고를 본답니다. 예를 들면 농구 선수로 보면 레이업 슛, 덩크 슛, 거기에 3점 슛까지 잘 쏘는 선수가 있는데 체력이 안 돼서 5분밖에 못 뛰어요. 그런 선수 뽑으시겠어요? 저도 안 뽑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긍정의 힘은 체력이다라는 거예요. 맞는 게, 영업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상황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거절도 당하고 수입도 떨어지고, 그럴 때 긍정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힘은 체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에 중간중간에 명언이 있는데 너무 괜찮아서 제가 이거를 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랬어요. 이거를 정리해서. 발타사르 그라시안이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멋진 말을 했네요.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라.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대하고요,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라. 왜냐하면요,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대하면 자신감이 잠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면 자신감을 잃지 않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만날 때 아무리 쉬운 일도 우습게 보지 말고 어렵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일을 해냈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낮게 잡으라고 저도 얘기하거든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너무 높은 목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딱 닥쳤을 때 그걸 쉽게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야, 너무 멋진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대수의 법칙 얘기도 나옵니다. 절대 긍정의 대수의 법칙. 영업은 저는 늘 강의 때 얘기하는 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보다 연속해서 여러 번 던질 때 6이 나올 확률이 점점점 6분의 1에 가까워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세일즈는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직업인데, 예를 들면 내가 6번 만나서 한 번 계약을 한다. 뭐 5번 만나서 한 번 계약을 한다. 그럼 결국 4번의 거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계약 건수를 늘리려면 많이 만나야죠. 많이 만나야죠. 또 계약 건수를 늘리려면 거절을 많이 당해야죠. 결국 그 거절을 당했을 때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쉽이 떨어지지 않는 절대 긍정은 대수의 법칙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일즈는 브라운 운동이라 그래요. 브라운 운동이 뭐냐면 물에다가 잉크를 탁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잉크는 원하는 방향으로만 퍼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몰라. 이걸 이제 카오스적 운동이라 그러는데 예측 불허죠. 그래서 집중력을 발휘해도 계약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게 세일즈예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 포기하지 않고 좌충우도 하다 보면 또 성공의 고리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황당하죠. 이게 투명하잖아. 다이아몬드는. 그걸 수영장에서 찾는다? 가정을 해볼까요? 근데 그게 1000만원짜리야. 찾아야 되잖아요. 자, 수영장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찾을 때 한 번만 찾는 것과 10번, 100번 들어가서 찾아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또 우연이라고 생각한 성공과 실패가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도 있고요. A지역 가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옮겼어요. B지역으로 옮겼어요. 영업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B지역을 공략했더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A지역에서 실패가 없었다면, 그 교훈이 없었다면 정말 B지역에서 성공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63층 높이에서 고양이를 떨어뜨렸을 때 과연 그 고양이는 어떻게 될까? 너무 잔인하다. 이건 아마 실제 실험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글을 썼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죠? 글쎄, 여하튼 저는 좀 반대입니다. 이런 실험을 하는 거. 동물학대죠. 어쨌든 그런 높이에서 고양이를 떨어뜨렸을 때 살아남는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걸 또 실험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데, 자, 그 이유가 고양이가 떨어질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얘기보다도 좀 민감한 부분인데 7층 높이에서 떨어뜨릴 땐 고양이가 죽는데요. 이것도 인정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여기 책에 있으니까 7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고양이가 죽는데요. 낙하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낙하산 효과로 고양이가 몸을 쫙 펼친답니다. 본능적으로 쫙 펼쳐가지고 공기 저항을 만들어서 살았다. 이건 개구리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그런 많이 알잖아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혹시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텐데 저도 싫어하지만 그런 의미로만 실제로 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건 뭐냐면 유능한 사람을 보면 저마다 슬럼프 탈출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는다고 하고요. 그런데 강의자가 별 어려움 없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고생했고 평탄하지 않았고 막 뭐 바닥에서 일어났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슬럼프 때 도서관을 간대요. 책을 읽는데 거기 보니까 대부분 이제 취업 준비생들,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보고서 오히려 나는 그래도 지금 어렵지만 직업이 있잖아 라고 위안을 받고 왔다. 이 남의 불행을 통해서 어쨌든 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추수해 왔다면 되겠죠.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세일즈맨은요,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능력치를 키우는 것만큼이나 슬럼프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열심히 개발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론이 있다 그러더라도요, 자신에게 꼭 맞는 탈출법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냉정히 얘기하자면 생각보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방법만 고수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그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개척 영업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개척 영업 힘들고 개척 영업 꼭 해야 됩니까? 자꾸 위에서 개척 영업 하라고 시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 김성환님의 책과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이. 개척 영업은 초심의 마음 때문에 하는 거다.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거절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처음에 개척 영업하는 것은 거절에 익숙해지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야 단단해지잖아요. 우리가 유도를 배우거나 또 복싱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맞는 거,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거든요. 유도도. 영업을 할 때도 거절당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처음에 지인 영업으로 막 시작해서 빨리 성장하고 억대 연봉이 바로 된 사람들 금방 그만둡니다. 제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개척 영업을 해서 거절에 익숙해지고 지인이 아닌 소개 영업, 개척 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오래 갑니다. 이 거절에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만의 블루오션을 점령하기 위해서 김성한 전문은 제주도로 갑니다. 전혀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가요. 그럴 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항상 전략을 짰답니다. 첫 번째, 시장성이 충분할 것. 두 번째, 내가 확실한 독점적 지위 내지는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개인적 성취감도 맛볼 수 있을 것.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선택한 대상이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의 의사들이었어요. 제주도 여행을 통해서 과감한 목표를 선택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답니다. 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준비해야 되고 주위의 반대와 실행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가 주는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0년 여름 서울을 떠나서 제주도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시작한 지 1년 좀 넘었을 때죠. 보통 이렇게 1년 정도 넘으면 슬럼프가 와요. 그나마 얼마 있지도 않은 지인 다 떨어지고 슬럼프가 오죠. 그때 무턱대고 제주도 여행을 결심한 게 아니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조사하고 연구한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래요. 자, 우선 제주도의 의사 고객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의사 집단을 모두 나의 고객 명단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감이 솟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도는요, 저도 제주도 강의를 가고 그러는데 또 제주도 분들도 많이 아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섬에 사시는 분들은 육지 사람들을 못 믿어 합니다. 근데 육지에서 와가지고 낯선 사람이 와서 영업을 하니 그게 잘 되겠어요? 쉽지 않죠. 산부인과를 이제 갔는데 뭐 요구르트 사들고 뭐 인사하고 또 그랬는데 뭐 첫날부터 그 K 원장은 사촌이 비생명에 다닌다는 이유로 거절한 거예요. 계속 다닌 거예요. 몇 번이고 간 거예요. 또 가고 또 가고. 이제 보통 개척 영업을 가면 혼자 안 보내요. 2인 1조로 가거든요. 혼자 가면
몇 번 거절당하다 보면 그냥 안 해버려요. 근데 둘이 가면 서로 용기도 북돋아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같이 간 친구는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9번째부터는 혼자 갔답니다. K 원장을 만나러. 이렇게 11번째 방문한 날에 마침내 K 원장이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월 38,000원. 야, 19년 전에 계약한 걸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큰 계약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을 가치를 지닌 계약이었대요. 그리고 K 원장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김성환 씨, 당신이 마음이 들어요? 젊은 사람이 얼굴 한번 안 찌푸리고 매일 오는데 싫지가 않더라고. 오늘 얼굴이 유쾌했어요. 계약을 하고 나니까 K 원장은요, 동료 의사 여러 명을 소개해줬고요. 그들에게서는 바로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답니다. 제주도라는 낯선 땅에 와서 말 입에서 단내날 정도로 힘들게 뛴 보람을 수 있었던 거죠. 자, K 원장이 계약을 시려 연달아 여러 건의 계약을 성인 다음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동선도 파악을 하고 지도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생겨서 처음에는 하루에 6군데 방문하는 게 고작이었는데 지나니까 20군데 병원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런 성과 없이 호텔로 돌아온 날이었는데 이날은 또 호텔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는데 한의원 피원장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인사했는데 피원장은 기억을 못 하더래요. 당연히 김성환 전무는 기억하죠. 그래서 뭐 인사를 한 거죠. 근데 희한한 건 이렇게 다 벗고 있어서 그렇지. 뭐 되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계약을 그 다음날 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제주도 공략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결말은 해피엔딩이네요. 1년 정도 했는데 100여 명의 의사 고객만 100여 명의 고객이 생긴 거예요. 가방 고객 발굴이라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그림을 갖고 제주도를 찾았고요. 주어진 시간 내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는 노하우를 터득했고요. 지금도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한 가방 고객 DB를 가지고 있답니다. 역시 남다른 분이네요. 대단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세미나 영업이요. 야, 2004년에 세미나 영업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 옛날에 15년 전에 무모하게도. 그러나 성공한 거예요. 남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또 영업을 했던 에피소드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고요. 공감하는 부분, 너무 제 스타일인 거. 가베 세일즈를 하라 라고 합니다. 가베 세일즈를 하라. 프로는 자신감을 앞세우고 아마추어는 자존심을 앞세운다. 미국의 유명한 글로벌 기업 현관F에는요, 크게 두 줄의 사운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 고객은 무조건 옳다. 둘째, 고객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첫 번째 항목을 다시 읽어라. 고객은 무조건 옳다. 틀렸다고 생각되면 다시 읽으래요. 우리가 세일즈를 위해서 고객을 만나는 건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잖아요. 과거의 경험이나 소문 때문에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겠죠. 또 보험 아줌마 뭐 이런 선입견이요. 자신의 니즈를 스스로 잘 모르고 있는 고객을 또 만날 경우는 세일즈맨은요, 고정관념도 있고 선입견도 있고 본인이 뭘 필요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자존심까지 공격당하는 상황을 얼마든지 겪습니다. 이때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고객을 만난 것이 아니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고객도 모르는 문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알려주고요. 고객이 납득을 하면 우리의 자존심은 스스로 내세우지 않아도 고객이 먼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베 세일즈예요. 고객이 필요로 한다면,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 또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을 알게 되면 갑으로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의린 척 하는 겁니다. 내가 갑인데 또 문제 있는 것까지 알기 전까지는. 근데 본인이 문제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순간 입장이 바뀝니다. 자, 갑의 세일즈를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기본기가 확실해야 돼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일의 기본 원리를
비범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은요, 잊지도 않은 특별한 비결을 찾는데 정신이 팔려서 발밑에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들이죠. 가벤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기본기가 확실히 된다 그랬죠. 그 기본기,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기본기를 모르신 거고요. 아, 그거 다 알아. 아니요. 아신다 그래도 기본기 충실하셔야죠.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저도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네요. 저도 고마웠습니다. 김성환 전무님한테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운동과 마찬가지로 모든 비즈니스에는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기는 쉬운 거라고 생각해서 소홀히 해요. 쉽게 지루해 하고요. 새로운 것을 찾아서 바로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죠. 기본을 습득하는 과정은 재미가 없고 단조롭고 반복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런데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든다면 몸과 생각과 의식이 자동적으로 조건반사로 나가게 되거든요. 이번에 소개하는 프로세서 비즈니스 세일즈의 모든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꼭 보험 세일즈가 아니더라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PP입니다. 프로스펙팅 풀, 프로스펙팅 풀, PP 가망 고객 발굴이죠. 고객이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목록화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세일즈를 펼칠 상대를 찾는 단계를 PP 단계랍니다. 가망 고객 발굴. 유년 시절이나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고등학교 동창들, 대학과 대학원 동기들, 군대에서 만난 사람들, 직장을 비롯해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친식들이 모두 가망 고객이죠. 알게 된 경로에 따라서 분류하고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서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소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가망 고객 DB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해서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개척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자, 기존 고객 관리도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죠. 특히 기존 고객이 주변에 영향력 있는 키맨이라면 좋은 가망 고객을 소개받을 수 있고요. 영향력 있는 한 명은 그렇지 않은 100명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TA입니다. TA. 텔레폰 어프로치. 전화 접근. PP에서 이제 TA로 가는 겁니다. 가망 고객에게 전화를 걸 때는요, 먼저 자기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경로로 알게 돼서 전화를 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이때 거절을 당하지 않는 자기만의 비결이 필요해요. 김성환 전무는 예스를 5번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약속을 잡을 수 있다라고 귀뜸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상황이요. 안녕하세요. 메트로아프의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LC이신가요? 그럼 이제 뭐라 그래요? 예. 예스 한번 나왔죠?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K씨 아십니까? 예. 두 번째 나왔죠? 두 분이 대학부터 친하셨다면서요? 네. 친한 친구죠. 3번 나왔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예스를 끌어내요. 3번. 후에 상대를 칭찬하면서 친밀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 목소리 굉장히 젊으시네요. 정말 90학번 맞으세요? K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재테크에 일가견이 있으시다고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나의 긴장을 좀 푼 다음에 목적을 밝힙니다. 이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이야기하면 돼요. 만약 개인 사정을 들어서 거절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스가 꽤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약속을 잡을 차례인데요. 약속 시간에 대한 질문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상대로 하여금 거절하기 어렵도록 만들죠. 주초가 편하십니까? 아니면 주말이 편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쯤 시간 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주초가 편하신가요? 주말이 편하신가요? 주초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이 좋으십니까? 화요일이 좋으십니까? 화요일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화요일에 오전에 찾아뵐까요? 오후에 찾아뵐까요? 이렇게 A, B만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잡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약속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TA에 전화 접근이 실패했다면 다시 시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도 거절당했다면 한 번 더 접근해야 되고요. 3번 이상 거절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과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죠. 만약 세 번째에도 거절한다면 기존 방식을 밀고 갈지 아니면 접근 방법을 바꿀지 원점에서 재검토한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세일즈 프로세서 7단계 중에 세 번째 릴렉스 긴장 풀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도 하는데요. 고객과 처음 만나는 날 우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영국 정통 신사들은 스타일이 모두 비슷해요. 상대방에게 가장 편할 수 있는 옷차림이기 때문입니다. 내 옷차림은 어떤가? 상대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차이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상대를 파악해야 되죠. 상대방의 옷차림은 어떤가? 어떤 종류의 단어를 사용하며 말투나 혹은 사무실을 보고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는가? 책상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가? 사무실만 보고도 그가 보수적인지 개방적인지 혹은 평범한지 독특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고객의 성향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죠.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목소리에 맞춰야 됩니다. 말이 빠른 사람이라면 빠르게 말하고요. 목소리가 높은 사람이라면 톤을 높여서 말하고요. 처음엔 날씬한 가벼운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도 잊으면 안 되겠죠? 넥타이가 참 멋지시군요. 칭찬을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세일즈 프로세서 7단계 가운데 이제 4단계입니다. 니즈 단계죠. 환기, 파악. 상대방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점검해서 상품이 필요한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다.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면 보험을요. 재테크를 원한다면 펀드를 염두에 두는 거죠. 상대방에게 준비된 것이 무엇인지도 파악하는 게 좋죠.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모두 파악됐다면 FF 단계, Fact Finding,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FF 단계로 들어갑니다. 상대의 수입, 지출, 자산 등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죠. 집안 환경, 직장 상황, 성격에 대한 정보도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는 가족 내 결정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주도권이 아내에게 있느냐 혹은 남편에게 있느냐를 알면 다음 단계는 프레젠테이션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죠. 니즈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입니다. 물어보지도 않는 한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듯이요. 고객은 매우 다양합니다. 꼭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최대한 알아내고요. 그의 심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니즈 파악이 고객의 필요를 알아내는 것이라면 니즈 환기는요. 고객의 필요를 창조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출시되기 전까지 컴퓨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고객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고객은 당신이 제시할 수 있는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을 알기 전에는 그 상품이 자신에게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때 단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준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예요. 니즈 환기가 끝나면 이제 선거절 처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상대방은 이쯤에서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거든요.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들 여러 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선두를 점령하는 거죠. 요즘 어려우시죠?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다음 단계로 이행이 훨씬 쉬워지죠. 이때 고객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면 곤란해요. 대신에 yes and but, yes but,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거절의 말을 경청하되 한 귀로 흘려버리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김성환 전무의 경우는요. 고객의 말을 받아 적어요. 받아 적으면서 오해나 편견 등에서 나온 나쁜 반응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을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흘려들여야 할 것과 담고 있어서 이롭지 않은 것들을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5단계입니다. 세일즈 프로세서 7단계 5단계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지난 미팅을 점검하는 단계죠. 지난번에 오간 내의 대화를 요약하고 니즈를 파악합니다. 재확인합니다. 고객이 질문하면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쉽게 대답합니다. 상품을 소개하고 설계해온 포트폴리오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당신, 우리가 아니라 나일 때 효과가 크죠? 누구에게나 좋은 상품이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상품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6단계입니다. 이제 클로징 단계죠. 구매 단계입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만 됩니다. 다른 상품을 제시하고 첫 번째 상품과 그 상품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는 겁니다. 자, A와 B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말은 다음과 같은 말이에요. 강남의 병원장님들 가운데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나 내나요? 네,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사이에 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도 갖고 있다는 말은 의외로 효과가 크죠. 이때 계약 금액이 높게 조정되기도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인간은 준거 집단에 민감하죠. 그 심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말도 구매를 촉진합니다. 사장님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는요, 이 상품이 꼭 필요합니다. 스토리텔링도 훌륭한 기법이죠. 흥미를 유발할 만한 예화를 제시합니다. 계약 100일 만에 질병을 발견해서 보장을 받은 경우, 또 계약 7개월 만에 사망해서 가족에게 3억 원이 지급된 경우 등 관심을 유도하는 좋은 예화죠. 구매 고디에는요, 침묵 기법도 필요합니다. 가끔은 대화 중에 잠깐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말 없는 3초가 몇 분의 열변보다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도 있기 때문이죠. 자, 7번째, 세일 7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CRM, 고객관리입니다. 계약이 성사된 후에 증권을 전달하고 사후관리로 접어드는 단계인데요. 김성환 전무는 증권을 전달할 때 고객과 반드시 부부 동반 식사를 한대요. 소중한 고객이 되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죠. 고객을 확보했다면 그 중에 키매를 특별히 선별해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소문은 최고의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마케팅은 기존 고객을 통해서 신규 고객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고객을 등급별로 서비스하죠. 안부전화나 감사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해줍니다. 좋은 상품에 가입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주는 일도 고객관리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 소개한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보험업계에서는 정석이 된 스킬. 세일즈 할 때는요, 자존심보다도 자신감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합니다. 자신감을 만드는 것은 결국 세일즈맨 각자의 스킬인 거거든요. 영어라는 이른바 갑과 을의 관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7단계를 자신의 방식에 맞게 충분히 익힌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갑의 세일즈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성환 전무는요, 세일즈 세계에 들어와서 절실히 깨닫는 게 하나가 있대요. 여러모로 능력을 인정받아서 갑의 입장에 서더라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될 때 긴장 풀지 말고 한 번 더 집중해야 됩니다. 너무 똑같아. 제가 생각하는 거랑 공감돼요. 너무 공감돼. 그래서 이 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매출 앞에 김성환 전무, 세일즈의 신이죠. 영업의 신 김성환님의 절대긍정 소개드립니다. 지금 제가 귀저비한 부분 3분의 1밖에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38분 넘어가고 있네요. 어이구, 죽 같아요. 다 소개 못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책을 사서 보셔야 돼요. 진짜 설명할 게 많은데 이거 다 하면 안 돼. 직접 보세요. 딱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시각이 밤 12시 25분이에요. 자야죠, 저도. 이거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립니다. 왜 이렇게 더워요? 오늘 35도까지 올라갔고 내일 37도까지 간다는데, 어우, 하긴 뭐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더운 건 아니죠. 너무 더워요. 더워요. 갑자기 왜 덥다는 얘기를 했지? 이 방에 지금 에어컨을 제가 끄고 읽고 있거든요. 에어컨을 틀면 너무 시끄러운 거야. 앞부분에 조금 소음이 있죠. 에어컨 틀고 했어요. 근데 에어컨을 끄니까 너무 더워. 어휴, 지치네요. 그래도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척 방식으로 세일즈하는 법.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개척 잘하는 법. 이 알토란 같은 정보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립니다. 자, 식당에서 개척할 때, 자, 식당에 들어서면요, 사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장 찾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가장 큰 소리로 인사하는 사람, 가장 허리를 깊숙하게 숙이는 사람, 이 사람이 사장입니다. 보통 주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저분이 사장님이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맞답니다. 그리고 이제 눈도장 찍어야죠. 그래서 굳이 주인한테 가서 계산을 해야 돼요. 굳이 주인한테 계산할 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음식 맛있네요. 가끔 오는데
한가할 때 오면 커피 한 잔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럼 당연히 예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그러죠. 이럴 때 명함을 싹 줘야 돼요. 계산할 때 내가 누군지 건네야 돼. 명함 주는 거죠. 그죠? 영업하는 거다. 내가 당신은 영업할 거다. 예고를 하는 거야. 대놓고. 근데 이미 커피 한 잔 하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렇다고 바로 다음날 달려가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음에도 몇 번 그냥 식사하러 가는 겁니다. 계속 식사하러 가는 거예요. 몇 번 더 찾아가서 눈도장을 사정없이 찍은 다음에 주인이 바쁘시지 않을 때 진지한 태도로 정색을 하고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연애할 때처럼 이제 밀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문직 의사를 공략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개척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제주도에 가서 호롤단신 아니네, 파트너를 가긴 했지만 어쨌든 인맥도 없는 제주도 가서 100명의 의사 고객을 만들었으니까 배울 만하죠. 간호사에게 명함 주면서 의사에게 전달해달라는 말을 남긴다. 이거 100% 휴지통으로 갑니다. 100%. 그보다는요, 늦은 오후에 손님 없을 만할 때 간식거리를 들고 가서 간호사에게 주는 방법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명함만 두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책이죠. 간호사에게 간식거리를 제공한다는 호감과 더불어서 약간의 심리적인 부담까지 주게 되는 거죠. 이 경우 간호사가 의사에게 호의적으로 권유를 하게 되고 그만큼 의사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의사 직접 만나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김성환 작가는요, 정식으로 진찰권 끊어서 의사의 진찰 시간을 당당하게 활용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여기서도 환자 자격으로 온 내가 왕이고 갑이며 의사는 을이 되거든요.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의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면 거부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의사에게 뻔한 세일즈맨으로 비치지 않을 차별화된 전략도 준비하는 거죠. 이게 핵심인데, 개인 병원일 경우에는 아무리 예약제라 해도 날이 굳으면 환자들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약 취소는 병원으로서 손실일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라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손님이 뜸할 때, 걱정될 때, 그때 이제 자료를 내는 거죠. 손님 많을 때는 안 봐요, 사람들이. 이 김성환 전문은 의사에게 환자의 집으로 병원차를 보내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고혈압 약을 받아갈 때가 지난 환자에 전화를 걸어서 진찰받을 날짜를 환기시키는 방법, 환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진찰받을 날을 알려주는 방법 등을 지니다. 이 김성환 전문 에이전트들 중에서는요, 병원 인근 동소로 달려서 주민 연령표 분포도나 지역 통계 자료 같은 거 의사에게 제공한 일도 있었대요. 병원 운영에 관한 자료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자, 물론 이러한 제안들 모두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일즈맨이 병원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고객을 생각하고 그리고 있다는 동질감 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면 의사는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긍정.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절대 긍정, 그리고 팀워크를 이뤄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시스템적인 사고방식. 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김성환의 절대 긍정,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앞에만 좀 듣다가 돌려보내는 분도 많은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정말 성공하신 겁니다. 이미 성공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